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공지능 표준화 동향 및 주요 이슈에 관해서 발표할 애트리의 신성필 선임연구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GISC 주최 측에서 이제 발표를 요청했을 때 주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아직 표준에 입문한 지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감히 이런 표준화 동향과 주요 이슈를 발표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사실 동향과 주요 이슈를 발표하려면 어떤 국제 표준에 대한 굵직한 인사이트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상당한 인사이트 그리고 예측 가능한 어떤 데이터들도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 제가 그런 자료를 소지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다만 이런 걸 발표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했던 일을 좀 소개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왔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 어떻게 대부이신 함상범 전무님이나 앞에 발표하신 우리 천승문 소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발표자분들이 아마 다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ITUT SG13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주로 말씀드릴 자료는 제가 이제 에디터로 참석했던 와이다 SUP72 Supplementary 72 Artificial Intelligence Standardization Roadmap이라는 문서를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과제 차원에서 인공지능 표준 전문 연구실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이 신설한 ITUT의 JCAML에 제가 참석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는 정도의 담백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상세 아이템들이 있는데 관련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문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ITT 와이다 Supplementary 72는 인공지능 표준화 로드맵이라는 문서고요. 작년 2022년 11월에 최종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속서고요. 그래서 해당 문서는 ITUT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들 ISO, IC, JTC1, SC42 그리고 W3C, IEEE 등이 인공지능 표준을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수집한 내용들이고요. 해당 문서를 보시면 단순히 아이템만 분류한 게 아니라 문서 후반부에는 갭 분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인사이트를 좀 가질 수 있다는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서는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freely accessible 하니까 발표 자료에서 못 담은 내용들은 ITUT y.sup72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방금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개정한 거라서.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쓰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표준화 아이템들을 어떻게 이 문서에 수록했는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이 문서가 2019년 3월부터 저희가 에디터로 참석해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그때 이제 표준화가 SC42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인공지능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아직 공감대가 없던 시절이라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있던 SG13에서 개발하고 있던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 그리고 IMT 2020에서 머신러닝 관련된 표준 13에서는 단 2건이었고 SC42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킹그룹 1에서 개발하고 있는 22989와 23053 등의 백데이터가 되는 펀더멘탈한 데이터가 되는 그런 문서를 제외하고는 10여 개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았는데 2, 3년 지나가면서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싫어하는데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서칭해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연락문을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아이템들을 수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런칭한 ITUT SG13을 중심으로 업무 연락문을 저희가 ITUT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매 회의마다 어떤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떤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업무 연락문을 전 세계에 있는 SDO를 뿌렸고 응답을 온 걸 기반으로 아이템들을 다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관련된 모든 표준을 거의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다만 한 개는 업무 연락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답장이 안 오면 저희가 실을 방법이
조금 없습니다. 제가 서칭을 계속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표준을 다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ITUT 내부적으로는 13을 기준으로 스터디 그룹 2, 5, 11, 제가 지금 영어랑 한글이 섞여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기구들을 다 수집하였고, 그리고 SC42에서는 답장을 잘해주셔서 모든 표준이 업투데이트로 스테이터스가 업데이트 됐고, NNEF, IEEE, W3C와 같은 사실 표준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안을 보시면 이렇게 7절에 보시면 각 스터디 그룹에서 어떤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해당 표준의 타이틀이 무엇이며 레퍼런스는 무엇이고 이 간략한 서머리 그리고 관련 링크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표준이 있다 하면은 문서 내에서 서치를 해가지고 링크를 통해서 해당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SC42 같은 경우에도 해당 문서들이 있고요. 문서의 8절을 보시면 이 수집된 아이템을 기반으로 저희가 갭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TUT에서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 이유는 중복 표준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향하고 그리고 이런 갭 분석을 통해서 저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나가자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파운데이셔널한 표준이 어떤 것들이 있고 데이터 관련된 표준이 어떤 것들이 있고 트러스트워시니스 같은 표준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갭 분석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이 천승문 소장님께서 참여해서 개발하셨던 전략 맵에도 다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표준은 이제 자유롭게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13이나 뭐 16, 17, 20 이런 데서 개발한 표준에 대한 아이템들을 간략하게 소개해줬는데 해당 내용들은 표준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2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2989와 23053을 기반으로 해당 내용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표준들이 쭉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소개드리는 자료는 다소 이제 스테이터스가 안 맞을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했던 와이다 서플먼트 72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아이템들만 판단하시고 업투데이트한 데이터들은 이제 개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할 때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22989와 23053에 대한 자세한 표준 내용들은 이제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저희가 사실 표준화 기구에 대한 아이템도 수집을 했는데요. 사실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는 크로노스 그룹에서 개발한 NNEF 표준, 그리고 W3C에서 개발한 웹 ML 표준, 그리고 IEEE에서 개발한 P7000 시리즈 등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크로노스 그룹의 NNEF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그 상호 운용성을 위한 표준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경우가 기존에 NNEF가 없을 때 상황을 가정한 거고 아래의 경우는 NNEF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생태가 변할 수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이제 여러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 혹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생성된 뉴럴 네트워크를 기존에는 엔진마다 각자 서로 다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 툴을 필요했다면 이제 NNEF를 도입해서 하나의 툴로서 모든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은 아니지만 비슷한 작업으로 ONNX라고 아마 실제로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표준이 그런 이제 오픈 소스 활동도 있고요. 해당 내용은 NNEF의 GitHub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쓰실 수 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좋았던 거는 NNEF 모델 주라는 곳에 가보시면 실제로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의 표준 같은 경우에는 상위 레벨의 어떤 공통 이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한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개발에 어떤 모델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예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3C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주로 참여해서 기구도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표준이냐면 웹상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웹 NN을 도입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실제적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생성해 줍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프레임워크를 쓰던지 해야 되는데 이건 브라우저 자체에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GPU를 갖고 있던 NPU를 갖고 있던 그런 접근 권한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웹 브라우저를 로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표준이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든 머신러닝이 아직 웹뿐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ITUT 와이다 서플리먼트 72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업무 연락문을 기반으로 또 개발을 하고 그 갭 분석도 기존의 전통적인 갭 분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좀 한계를 느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투데이트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과 갭 분석이 다소 전통적이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뭐 데이터도 관련돼 있고 모델도 관련 있고 여러 관련성이 많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되게 투 디멘전한 갭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JCML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JCML은 ITUT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차원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지금 중구난방하게 개발되고 있는 용어라든지 아이템들을 좀 해소해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의장단을 이제 맡으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실에 이강천 실장님께서 의장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지난 회의까지 4회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문서가 2건이 있습니다. MLSR 머신러닝 스탠다디제이션 로드맵이란 문서와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용어를 총수집하는 글로서리 오브 텀스에 대한 문서 2가지가 있습니다.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에디터를 이제 맡고 있는데 AISR 경험을 살려서 기존에 있던 로드맵과는 달리 새로운 갭 분석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기반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72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만 제공하고 끝이 나는데 여기서는 새롭게 토픽을 좀 추가해보자 해서 이 표준이 어떤 토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되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갭 분석 테이블 안에 가령 뭐 이 표준은 데이터에 관한 표준이다 이렇게 갖고 매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데이터에도 관련돼 있고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어떤 도메인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ITUT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토픽별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작업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정된 표준, 개발 중인 표준은 용어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된 표준을 기반으로 용어들을 모두 수집해서 중복되는 텀들을 좀 찾아서 이런 걸 좀 완화해보자, 추가적인 개발을 완화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수집된 텀들이 한 수십여 건 정도 되는데 50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컬한 텀들을 찾아보니까 딥러닝, 인퍼런스, 머신러닝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에 대한 중복 정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완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런 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있던 사실 표준화 그리고 공적 표준화의 좀 의미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공적 표준화 기구 같은 경우는 약간 공통의 이해를 도출하는데 좀 더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개념들을 갖고 있었는데 머신러닝 모델은 앞으로 국제 표준으로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자라는 이제 식의 이제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결정 사항들이 해당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산업 도메인의 전반적인 필드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지도형 기계학습이 한국말로 표준이 됐는데 사실은 지도학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짜장면이 그 이전에는 자장면이 표준이었는데 실제로는 짜장면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 나중에 짜장면이 표준화됐듯이 표준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약간 산업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 이해를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실 표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손성문 소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상호 운영성을 지원하는 그런 표준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커먼 포맷, 지금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쪽에서는 아직 그런 포맷은 없는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포맷,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호 운영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NEF 같은 표준이 있었고, 네, 그리고 ONNX 같은 표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표준을 활동하면서 어떤 사람이 유머 있게 이걸 딱 가져왔는데 굉장히 공감돼서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지금 14개의 이런 서로 다른 표준이 있다고, 머신러닝을 위한 표준이 있다고 하고 유니버설한 표준을 만들겠다 하고 그 작업을 시작을 하면 그 이후에 15개의 표준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사실 표준화에서는 좀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표준화에서는 그런 작업을 좀 줄이고자 저희가 로드맵도 만들고 JCAML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아시리라 믿고, 그리고 주요 이슈로는 아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초거대 AI 그리고 멀티 모달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이게 향후에 이런 표준만 만들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런 표준에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 같이 작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성필 선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